이번에는 세 분께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홀덤도 마인드 스포츠잖아요. 어떤 스포츠든 이게 재능형이냐 아니면 노력형이냐 이런 갑론을박이 되게 자자하잖아요. 홀덤은 재능이 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노력이 좀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은 잡아놓고 그 안에서 사실 이 재능 자체가 저는 노력한 것도 재능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보면은 외국의 막 탑레그들 보면 진짜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하고 게임도 하는데 공부하는 것도 재능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거에 공부하는 재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이 질문의 의도는 센스. 이제 홀덤 재능. 처음 했을 때 사실 센스 있다라고 생각 드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가 노력이 중요한가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무조건 말할 수 있는 게 노력이 중요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센스가 아무리 뛰어나도 레인지를 모르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블러프일 것 같다, 블러프가 아닐 것 같다, 밸류일 것 같다, 밸류가 아닐 것 같다라는 건 진짜 한두 번이지.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균형을 좀 지켜서 공격을 하고 그 방어를 안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어떤 핸드로는 블러프라고 어떤 핸드로는 밸류인지, 그럼 지금 이 보드에서 밸류가 헤비한지 블러프가 헤비한지 이런 게 판단이 돼야 분명히 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노력 한 80? 공부하는 재능은 재능으로 안 치는 거예요. 그것도 노력으로 보는. 그건 노력이에요. 그건 노력이고 네. 이제 센스 20? 근데 센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번뜩이는 순간 굉장히 언더블러프한 스팟에서 갑자기 블러프 해버린다거나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건 좀 은어잖아요. 그 뭐요? 따먹혔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웃플레이 당했다. 아웃플레이 당했다. 네, 다시 인정을 해주시는. 강사로서 이제 그렇게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겠어. 하여튼 센스도 중요하지만 노력이 거의 한 8할에서 9할 정도. 저도 뭐 예를 들면 공부를 막 많이 했어. 엄청 많이 했어. 그러면 재능이 아예 없어도 사실은 할 수 있지 않나?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탑은 못 된다. 그렇죠. 근데 당연히 탑이 되려면 재능이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게 되게 단편적인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바둑을 예시로 들면 편해요. 이세돌, 네. 신진서 이런 1등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냐? 안 이러거든요. 그쵸. 그 사람은 재능을 타고났잖아요. 5살 때부터 사부님을 이기는 이제 그 정도 재능을 타고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공부를 안 하냐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할 거잖아요. 그쵸. 홀덤도 사실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쵸. 무조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고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잠깐! 설마 아직 구독도 안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그건 강호의 도리가 아니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거의 명확하게 답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재능이냐 노력이냐. 아 그쵸. 이거는 홀덤은 무조건 노력이다. 좀 한 9대1 정도라고 생각. 노력이다? 무조건 노력이다. 근데 재능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많이 갖다 박아봐야죠 이제. 이제 뱅크롤은 근데 재능이잖아 어떻게 보면. 뱅크롤도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뱅크롤은 뱅크롤도 재능이니까 재능이에요. 사실. 진짜로. 근데 그렇게 치면은 재능이 많이 커요. 그럼 재능 9 노력 1로 가야 해요. 맞긴 해. 뱅크롤이 전부잖아요. 뱅크롤이 전부긴 해요. 아무튼 이제 제 생각에 이 질문의 의도는 열심히 공부해야 하냐 네. 아니면 이제 센스로 이게 커버가 되냐 이런 건데 공부도 해야 하고 센스도 있어야 하는데 둘 중 중요한 건 공부가 아닐까. 근데 공부를 하는데 센스가 없어질 수 있나? 센스가 외우기만 너무 하면 그렇게 없는 되죠. 사람이 공부를 한다면요. 센스가 너무 없어요? 선생님들 다 저 가르쳐 봤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엄청 공부하고 미친 듯이 공부하고 막 대회 나가고 네. 이러면 저도 쌤들처럼 프로포커 플레이어가 될 수 있나요? 일단 뭐 센스가 키워지겠죠. 네. 공부로 확실한 건 충분히 지금보단 좋아진다. 지금보다 나아지지만 근데 그 제 생각에 여기서 나오는 센스는 그거다. 그 재능은 공부한 걸 어떻게 얼마나 빨리 적용시켜서 게임에 녹여낼 수 있냐가 좀 재능이다. 맞죠? 네. 공부에도 효율이 있거든요. 네, 그니까요. 그 그러니까 효율성 있게 공부하는 거. 공부라고 하면 왜 이걸로 이렇게 할까에 대해서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 납득해요. 감수성 느끼기. 네, 근데 네. 센스 없는 사람들은 외우거든요. 근데 외우는 건 의미가 진짜 많이 아무 네. 의미 없어요. 포커에서 이제 경우의 수가 바다에 있는 모래알 수보다 많대요. 뭐 모래알 수만큼 있다고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누가 말해줬더라? 그럴 것 같긴 해요. 뭐 사실 경우의 수가 엄청 많대요. 근데 그쵸. 실제로 포커가 엄청 많아서 그리고 이걸 외울 수 있는 상황이 없다 사실. 공부를 올바르게 하려면 센스가 있어야 해요. 그럼 왜냐면 결국에 맞습니다. 공부에도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그쵸? 네. 아 근데 공부가 재능이에요 사실은. 네, 공부하는 게 재능. 아니 외국 애들 보면은 막 쉬는 시간에 명상하고 있다니까요. 대회장 막 사람들 1000명씩 돌아다니는데 복도에서. 마인드 컨트롤. 네. 그런 것도 사실 재능이 아닐까. 약간 중요하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거기 앉아서 명상할 수 있는 아 근데 질문의 의도는 아무튼 노력이 중요하다. 노력이 중요하다. 이 근데 뭔가 정도로 얘기, 대화를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재능이 중요하다고 뭔가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아, 네. 그거는 저희가 재능의 영역을 그쵸? 너무 넓혀서 네, 너무 그래요. 넓히는 넓게.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전에 뱅크롤도 재능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뱅크롤 돈이 많은 사람과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하는 사람 어느 분이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노력하는 사람은 유리한데 아마 둘이 얻고자 하는 성취가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은 트라이톤에서 해저업하는 그 친구 이름 뭐죠? 정글맨이랑 해저업하고 그러니까 막 털무자 쓰는 사람. 300밀 막 잃고 딱 끼네. 네. 이름을 기억이 안 저도 나요. 이름 네,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걔가 노르웨이 사람이었나? 맞아. 맞죠? 그 노르웨이 엄청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거기 나가서 탑 프로들이랑 해저업을 하는 자기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포커계를 발전을 일으켜준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토너먼트에서 자기가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재밌게 놀고 그냥 타이틀도 하나 따보고 싶고 그런 거죠. 사실 근데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내가 뭐 예를 들면 러시안 캐시 5, 10 치고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위에까지 올라가게 난 탑레그가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뱅크롤 재능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실제로 뭐 치는 건 당연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더 잘 칠 거고 대신 이제 더 높은 걸 쑤시고 이 토탈 어닝 뭐 GPI가 올라가는 건 또 말이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서로 결론적으로는 얻고자 하는 게 다르다. 성취하고 싶은 게 다르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도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목표를 통일하잖아요. 예를 들어 잘하겠다라고 하면 효율이 다를 거예요 분명히. 아. 돈 많은 사람은 효율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럼요. 예를 들면 우리 홀덤 스쿨 같은 그런 시스템을 좋은 이제 강사님들한테 배울 수 있고 그런 배울 수 그렇죠. 있는 이제 그것도 있고. 근데 너무 당연한 거죠. 이제 근데 사실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쵸. 근데 돈 많은 사람은 이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방법들을 다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뱅크라면 결국은 같은 목표를 했을 때 당연히 근데 투입 요소가 더 많은 게 그럼요. 유리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저는 약간 돈 많은 사람 중에 포커를 잘 치는 사람을 보진 못한 것 같긴 해요. 열심히 안 하는 거죠. 할 요인이 덜하죠. 네, 할 요인이 덜하니까. 본업이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성취의 목적이 다르기 그쵸. 때문에. 성취의 목적이 다르다. 제 생각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선생님들도 딱 처음 이렇게 홀덤을 치게 된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성장을 해오신 건지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저는 사실 여기서 말을 못합니다. 저도 말 못해요. 아, 이건 말 못하는 질문이었구나. 근데 저는 진짜 말 못하잖아요. 아 근데 저도 못해요. 왜요? 아, 예. 저도 못해요. 근데 이게 포커라는 게요. 저는 입문을 되게 건전하게 해서 아, 저는 네, 이거 아, 말해가지고 여기만 딱 하면 되겠네. 레크법에서 건전하게 입문해서 사실 저는 딱 지금 동나이 때 친구들과 같이 입문을 했었거든요. 친구들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성장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오. 근데 그 친구들은 지금 다 망했지만 한 명 잘 살잖아요. 여자 잘 물어가지고. 근데 포커 쪽으로 이제 다 이제 물었다뇨. 쪽으로 여자예요, 여자. 내려갔지만 필리핀 부자를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꼬셔서도 안 돼. 다 이제 멀어졌지만 저는 그 친구들이 없었으면 성장을 못했지 않았을까 사실. 그러면 레크펍에서도 이렇게 상재 강사님 같은 인물이 날 수 있는 거네요. 입문은 이제 할 수 있지만 거의 근데 벗어나야 되죠 결국에는. 결국에 성장하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서만 곳으로. 성장을 못한다. 아 근데 저는 되게 이건 말할 수 있겠다. 저는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게 뭐냐면 제가 포커를 원래는 음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토너먼트란 걸 알게 됐어요. 토너먼트란 걸 알게 되고 한 순간부터 성적이 계속 잘 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랑 지인들끼리만 이제 같이 치다가 토너먼트를 치는데 그때부터 그냥 성적 막 첫 대회가 APL 미스테리 바운티 이건데 3등하고 막 뭐 그냥 매번 성적이 엄청 좋았어요. 막 시작한 지 2달 만에 트로피 따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내가 너무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미스테리 바운티 때 그때 그 세븐아이님이 해설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설을 했냐면 제가 S7 옵소스로 컷오프에서 오픈을 하고 빅블라인드에서 OBB가 올인을 했어요. 근데 전 그때 막 파도즈가 뭐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폴드했거든요 제가. 그때 세븐아이님이 뭐라 했냐면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부서졌다고 표현을 했어요. 아, 상대가 4, 5 옵소스로 이제 올인을 하고 저는 S7로 폴드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는 포커는 익스플로잇이다. 음. 막 공부 이런 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본 핸드가 에어라인 킹스밖에 없으니까 폴드해야겠다라는 결론이 선 거예요. 근데 킹스도 코레아잖아요. 킹스여도 코레아 된다는 거 그때 몰랐죠. 나는 내가 이치 옵스를 오픈했어도 코레아 된 상황이라는 거 몰랐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혼자서 게임하면서 포커는 계속 치는데 답답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지금은 망한 방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방에 가서 이제 막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뭐 같이 이제 예준이 형이라는 형이 저를 공부하는 거 되게 도와주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이제 수조님께서 하던 MTT 이런 것도 듣고 라드님한테 가서 따로 질문도 하고 막 그래서 벤시비 강의 이런 거 천불이면 사던데 혹시 듣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을 때 사는 건 무조건 좋다. 그래서 들어라 해서 그날 바로 가서 결제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듣다 보니까 느낀 건데 공부 없이 무작정 여러 번 경험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딱 교육을 받는 거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공부를 안 하면 포커는 내가 스스로 너무 결정하기 어려운 스팟들이 많아져요. 정말 혼자서 결정하기 불가능해요. 감각에 의존을 해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해낸다? 이거는 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쉽게 예를 들어 학교를 쭉 다니고 수능을 보잖아요. 좀 수능을 예시로 들어보면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그치. 갑자기 그냥 가서 수능을 봐요. 19살 되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수능을 100번, 200번, 300번 봐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쵸. 맞죠. 마찬가지로 포커도 공부를 하고 볼륨을 넣어야 그치.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저도 운이 좀 좋았는데 이제 시작이 제 주변에 저 때문에 같이 간 거잖아요. 토너먼트 말고요. 토너먼트 아. 말고 애초에 포커를 시작하고 그 제 주변에 포커를 굉장히 잘하는 꽤 유명했던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이제 흔히 말하는 레귤러였거든요. 제가 듣기론 온라인 레귤러. 사실 검증됐지만 네. 어찌됐건 온라인 레귤러인데 그 형이 처음부터 저랑 좀 친했어요.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려줬죠. 애초부터. 근데 저는 공부를 하는 시스템 자체에 되게 익숙하거든요. 네. 뭔가를 잘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고 무조건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좀 공부를 편하게 받아들이고 했고 그 뒤에 이제 것 22년도쯤 말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토너먼트 한번 해보자고 공부를 좀 하고 갔는데 형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처음 만났어요. 오. 저희끼리 근데 저는 별 생각 없었는데 이 형은 와 진짜 방수도 저런 방수처럼 생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좀 이해관계가 잘 맞아가지고 그 뒤에 이 형이 뭐 대회를 자기가 올려놨대요. 그 데이2를 올려놨다가 그때는 데이3짜리 게임이 좀 많았거든요. 전성기 때였어요. 네, 맞죠? 맞아. 그럼 22년도다. 전성기 마지막. 네, 22년도 말. 그럼 나도 여기서 데일리만 칠 게 아니라 왜냐면 그 데일리랑 그 대회 바인이랑 똑같았어요. 네, 맞아. 그래서 그 대회를 하러 갔는데 그 대회를 메인이었거든요. 제가 먹은 거예요. 1등 했어요. 1등 했어요? 1,400명, 1,300 몇십 명? 네, 네, 근데 제가 1등을 먹어가지고 첫 근데 대회에서요? 첫 대회. 거의. 저 오프라인 첫 대회죠. 오. 오프라인 첫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이게 테이블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도 정확한 레인지도 모르고 ICM 개념도 그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짬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파 홀덤의 짬바. 사파보다는 이제 약간 정파인데 남들보다는 많이 알았지 그때. 네. 근데 그때는 테이블에 그 흔히 말하는 그게 말이 안 됐거든요. 다 림프 타고 7BB로 오픈을 까면 6명이 콜해요. 맞아. 오. 뭐 그 정도로. 그러면 네, 이제 팟이 다이나믹했죠. 60BB니까 플랍에 사연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인 테이블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먹고 이건 토너먼트 비전이 있다. 해보자 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진 않았죠. 아니죠. 그때는 네. APL 메인도 막 하고 아, 하루도 네. 하고 열심히 했죠. 했는데 6개월쯤 있다가 망했어요. 한국 그때 한국 시장이. 시장이 망해서. 그런 썰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운도 되게 좋고 계속 좋아요 운이. 저는 그리고 지아 같이 공부를 잘 하고 약간 잘 돼 있는 애들을 보면은 항상 가서 연락처를 물어보고 오. 항상 뭐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를 다 물어보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친한 잘하는 동생들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항상 이 친구한테도 이제 뭐 저희 그때 양꼬치 집에서 제가 뭐 양꼬치랑 그쵸. 사주면서 뭐 막 콜덤도 물어보고 막 이러면서 진짜 많이 저는 잘하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제가 그때는 돈이 좀 있으니까 이제 막 동생들 뭐 사주고 막 스테이킹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저도 막 어떤 스팟 있으면 물어보고 같이 막 그 공부 막 온라인으로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가 지금은 좀 하기 편해졌거든요.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위자드 결제하고 네, 맞아. 노드락 걸고 돌리고. 근데 예전에는 조금 척박했어요. 맞아요. 사실 좀 많이 접근성이 없었죠. 되게 안 좋았고 위자드도 지금처럼 발전되지 않았고 맞아.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 공부라고 하면 동영상 강의를 본다거나 동영상 강의를 보는 거지. 혹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의 세션을 본다거나 이제 러닛 원스 같은 걸 결제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의 세션을 본다고 러닛 원스는 강의 사이트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세션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아까 하는지. 그 위자드도 사이트예요? 예, 네, 위자드도 GTO 사이트. 위자드라고 건 이제 솔빙 있는 값들을 모아놓은 사이트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솔빙을 할 수 있죠. 네. 노드락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혹은 주변에 물어본다. 사실 제일 빠른 게 주변에 물어보는 맞죠. 거였죠. 그때 물어보는 거밖에 없어서. 근데 이제 스티브 형이 남긴 명언이 있죠. 그렇죠. 50점짜리끼리 토론을 하면 50점짜리 답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공부 안 한 사람들끼리 펍에서 뭐 에이스 킹을 뭐 폴드를 하니 뭐 많이 이러고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나와서 유익하지 않다. 우물 밖에 나와서 그건 그냥 50점짜리로 평생 자기들끼리 5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홀덤 근데- 스쿨에 오면 이제 100점짜리. 네, 올덤스쿨이 좋은 점은 일단 커뮤니티 형성이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그거는 홍보가 될 수 있는데 홍보예요. 제가 홍보합니다. 하래요. 받은 게 제가 최근에 친한 형이랑 술을 먹고 포커를 치고 싶은 거예요. 정확히 어느 매장인지는 말을 안 하겠지만 네. 홍대 레크펍에 갔어요. 네. 사실 저희도 술 먹고 레크펍 가서 좀 던지면서 하면 재밌잖아요. 거기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테이블에서 뭐 예를 들어 온라인을 한다거나 혹은 오프라인 토너먼트를 하면 저희가 좀 던지면 뭐라고 하거나 째려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특히 대회는 좀 그런 엄숙한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사실. 저 근데 사실 이해 못해요. 네, 저도. 어쨌든 네. 어, 내 돈 내고 내가 치는 건데. 저도 정확히 네.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남한테도 그런 시선을 안 주는데 네. 레크펍은 좀 웃고 즐기는 문화가 형성돼 그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어떤 여성분이 버튼에서 킹 6수짓으로 EBB를 오픈했어요. 근데 빅블라인드가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분이 죽었어요. 문제 없다. 스탠다드하네. 노매럴. 네. 네. 근데 여성분이 이제 떨어졌어요. 뒤에 네. 떨어지고 그 제가 이제 저도 리바인하러 가려고 저도 떨어졌거든요. 재밌게 치셨나 저는 보네요. 카드를 안 보고 본 척하고 치고 있었는데 리바인하러 가는데 대화가 들리잖아요. 네. 근데 킹6 수짓으로 오픈한 게 문제였냐에 대해 점장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문제래? 근데 킹6 수짓은 빅블라인드에서 콜만 하는 핸드지 레이저를 하는 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맥주를 먹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런 데 가서 제가 뭐라고 개입을 해요. 여성분이 아 그렇군요 하는데 점장님이 이유를 설명해줘요. 오픈을 하고 수리벳이나 올인을 맞으면 죽어야 하지 않냐 라는데 죽으면 되잖아요. 사실 킹육수댓은 포벳 해야 되는데. 그쵸? 아니죠. 올인이 먼저 나오면 죽어야죠. 아 우리 먼저 나오면 죽여. 그러니까 쓰리벳이 나오면. 근데 죽으면 되는 건데 여성분이 납득을 크게 하시더니 그럼 다음부터는 이러면 안 되겠어요 라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걸 보면 진짜 말씀하신 게 맞는 게 50점짜리 네. 근데 이걸 보는 사람 그치.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보실 수도 있잖아요. 점장님 볼 수도 있잖아요. 90점짜리 사람들이 모여서 90점짜리 40점 답변을 내면 안 되고 올라가서. 100점짜리 사람들끼리 하여튼 그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제일 빠르다. 좋다. 근데 그 이제 그 여성분 입장에선 점장님이 잘하는 사람처럼 볼 수 있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공부를 안 하면 보시면 그 정장님은 공부를 안 하시고 게임을 오래 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경험으로 계속 경험이 쌓이면 사람이 니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 킹6 수딧을 오픈하지 않았다면 내 EBB가 상할 일이 없었을 거야. 그러면은 내가 토너에서 조금 더 오래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라는 결론에 도출이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사실 귀납적 추론으로 이게 맞거든. 왜냐면 내가 이 EBB 안 상했고 다음에도 오픈을 안 했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에어라인 킹스만 기다렸으면 토너에서 더 오래 살아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공부를 안 하면.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카드만 오래 치게 되면 음지에 가서 이제 막 나이 드신 분들 게임하는 거 보면은 이걸 어떻게 죽어 하는 데들 다 죽어요. 그냥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위험한 사람이 할아버지들의 쓰리벳을 가장 주의해라라고 하잖아요. 그 할아버지들은 아는 거야. 이 오래 게임을 쳤기 때문에 이상한 핸드로 쓰리벳을 하지 않아요. 근데 캐쉬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죠. 캐시는 그래도 되죠. 근데 네. 토너의 특징이 있잖아요. 뭐죠? 블라인드가 올라가죠. 그쵸.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게임이야. 블라인드가 오른다는 게 정확히 표현하면 내 목숨이 이 기하적으로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배틀그라운드 자기장 같은 자기장이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해가 잘 됐어요. 쓰기 싫어도 써야 해요. 그니까요. 근데 쓰다가 잘못되는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bb 있어요. 네. 버튼이에요. 에이스 4 옵숫 올인해야죠. 썼어요. 네. 이번에 제가 파이널 테이블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파이널 테이블에서 스몰 블라인드에서 20bb 에이스 옵숫을 쐈어요. 네. 빅 블라인드에서 9파켓이 썼네? 콜 따였어요. 졌어요. 네. 어쩔 수 없죠. 쿨러. 그래 저희는 네. 쿨러 어쩔 네. 수 없지 하는데 네.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왜 그랬냐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내가 봤을 때 50점짜리가 대답을 했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공부의 중요성을 말하려면 이 하루 밤낮이 모자라지만 저희가 시간이 또 제한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중요하다까지만 할까요? 중요하죠. 네, 중요하다. 매우. 네, 매우 중요하다. 지금 선생님들이 공부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네. 전업 말고 가볍게 이렇게 레크펍 다니면서 즐기면서 하시는 플레이어 분이 만약에 재능이 하나도 없다면 얼만큼의 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적당히 멘징도 하고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핸디가 될 수 있을까요? 홀덤 스쿨의 커리큘럼을 완벽하게 이수하시면 위닝하실 수 있습니다. 위닝까지 할 수 재능이 있나요? 아무리 없어도 위닝 가능해요. 진짜 이건 솔직히 우리 커리큘럼 그대로 완벽하게 이수하면 사실 한국 한 10% 안에 들지 않을까요? 저 제 이거 한번 생각에? 프로젝트 해볼까요, 비디님? 완벽하게 이수하고 저 위닝하는지.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이수할 자신 있으세요? 저 솔직히 얼만큼 있는지를 몰라요. 사실 저희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완벽하게 이수를 하지 못했는데도 지금 뭐 막 몇 억씩 위닝한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뭐. 이제 스스로 공부한다라고 제가 기준을 세워봤을 때는 네. 3개월? 그렇게 짧아요? 저도 한 3개월 진짜 빡스. 근데 저는 매일 하루에 4시간씩은 항상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근데 3개월 동안. 3개월을 못해요. 왜냐?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없거든. 가서 카드를 치는 것과 레크펍을 가서 맥주를 마시며 하오 치는 것과 공부하는 그치. 것은 컴퓨터 너무 앞에 앉아서 다르죠. 노트 피고 공부하는 것은 이 시간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3개월 공부하면 무조건 그 사람이 테이블 부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4시간 동안? 매일 저- 4시간 하면 3개월도 안 걸릴 것 저는 같은데 근데 3개월 동안 매일 4시간씩 했어요. 3개월 매일 4시간 하면요. 이 시간이 꽤 많아요. 360시간이잖아요. 네, 맞아. 근데 홀덤은 워낙 이 공부랑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운의 영역이 개입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3개월 하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그리고 하나 첨언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 막 홀덤펍에서 사람들이 GTO처럼 안 치는데 GTO가 뭐가 뭐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말하시는 거 보면은 사실 가서 한 2시간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뭐 말하진 않죠. 근데 그래서 뭐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 GTO가 예를 들면 뭐 언더더건에서 오픈이 나왔어. 그냥 이 레인지만 잡혀 있는 게 GTO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GTO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익스플로이트를 하고 사실 GTO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상대하는 최적의 전략 아니면 우리가 이 테이블에서 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최대한 빨리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고 그걸 실행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레크펍에 갔어. 아니면 공부 안 하는 사람 유한님이랑 예를 들면 유한님이랑 저희가 레크펍에 가서 ROI 배틀을 해요. 누가 높을까요? 저희가 뭐 10,000번 해가지고 하면은 당연히 저희가 높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네.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그냥 솔직히 그냥 지금 말할게요. 저희가 첫 강의 시간에 많이 하는 말인데 GTO는요. 게임 티어리 옵티멀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네가 내는 걸 예를 들어 저랑 유한님이랑 가위바위보를 해요. 제가 묵을 내요. 뭐 내시겠어요? 빠, 그럼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뭘 낼까요? 찌. 그거를 무한히 반복하고 있는 게 저희가 GTO예요. GTO예요. 네. 오, 근데 내시 균형이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승부가 안 나요. 네. 그쵸. 5대5가 평생 네. 반복되겠죠. 그게 GTO의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익스플로이트는 이제 묵을 많이 낸다 유한님이. 그럼 제가 네. 빠를 빠를 내는 많이 빈도를 내는 늘리는 거죠. 거죠. 근데 그게 딱 이게 GTO라고 하는 사람 중에 GTO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뭐냐면 아니 펍에서는 다 뭐 이렇게 하고 이대로 안 하는데 GTO가 뭔 상관이 있냐라고 하잖아요. 네. 아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GTO의 개념을 모른다. 친절하게 말해주세요. 아 이게 네. 화내지 친절하게 마시고. 말해주세요. 친절하게. GTO란 네. 그러니까 이제 GTO를 더 공부하시면 네.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시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GTO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사실은 GTO가 아니다. 그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GTO라는 건 무한히 카운터 치는 전략들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럼 저희가 노드락이라는 걸 딱 걸어요. 그 노드락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한다고 그냥 입력을 해놓는 네.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예를 라고. 들어서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할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2시간 동안 핸들을 안 쓰고 가끔씩 하는데 에어라인 킹스 에이스킹만 보여요. 퀸스도 안 써요. 그럼 저희의 GTO 전략은 뭘까요? 에어라인만 쓰기. 네. 에어라인만 혹은 쓰기. 에이스킹이 16콤보가 있으니까 킹스까지 쓰기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GTO지. 네. 이게 뭐 그러니까 GTO 기반 익스플로이트인 거죠, 사실. 노드락도 노드락도 GTO다? 근데 노드락이 없으면 GTO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 뭐 사실은. 그쵸, 네. 근데 이제 아무튼 그 GTO 위자드라는 건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다. 매번 돌리면 네. 언제 노드락하고 언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잘 모르고 네. 그러니까 근사치를 보는 거예요. 그냥 그쵸. 네. 그게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감수성을 익히는 거다. 그게 절대 정확한 값이 아니고 GTO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해가 잘 되실진 모르겠지만 잘 아무튼 됐습니다. GTO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GTO가 그 아니다. 차트가 아니다. GTO가 아니다. 그렇죠. 차트가 아니다. GTO가 차트가 아니다. GTO가 아니다. 차트는 GTO지만 그 차트는 GTO가 아니다. 네, 그치. 네. 네. 그래서 무한히 카운터 치는 전략이다. 근데 네. 가위바위보의 예시로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게 그 이해가 될 거예요. 라드님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균형이란 네, 무언가. 에이스 킹 퀸 게임이라는 개념이 에이스 있어요. 킹 게임, 그게 그거죠. 사실 제일 이해하기 편한 네, 사례인데 네, 맞아. 이제 저희가 조금 더 편리하게 이해를 돕자면 그냥 묵집바다. 묵집바. 네, 묵집바다. 가위바위보.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GTO에 대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네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상재쌤한테 익스플로잇을 배웠었잖아요. 그리고 방금도 뭐 GTO 기반 익스플로잇 이렇게 익스플로잇이라는 설명을 많이 해줬는데 익스플로잇도 노력으로 되는 건가요? 이건 약간 재능의 영역이 아닌지. 아니죠. 노력으로 당연히 되죠. 왜냐면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냐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이 언더더건에서 에이스 5 옵스부터 막 퀸 듀스 수딧 이런 거를 다 오픈을 해요. 그걸 봤어. 핸드가 오픈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레인지를 쓰고 있어요? 언더더건에서? 컷오프 레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사람과 상대할 때 예를 들면 내가 버튼이고 이 사람이 언더더건에서 오픈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언더더건에서 컷오프 레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우리는 언더더건 대 버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컷오프 대 버튼 레인지로 이 사람하고 상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교하게 익스플로이트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할지 퓨처 게임에 대한 그런 게 정해진다. 더 좋은 이빅값을 찾기가 빠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익스플로잇은 당연히 재능의 영역이 어느 정도 있어요. 아, 예, 그쵸. 예. 그 중요하죠. 좀 프로 게이머들이 조금 더 잘하는 네. 요소가 그리고 그런 부분이겠죠. 저는 프로 사실. 게이머 분들이나 개그맨 분들이 사실 포커를 잘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보면 사실 감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무시하지 못한다. 네, 근데 네. 결국 이 익스플로잇도 노력이 중요한 게 일단 샘플이 쌓이다 보면 맞아요. 그 저희가 익스플로잇은 좀 칼이라고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그래서 그 약점을 공격하는 걸 저희가 익스플로잇해서 공략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약점을 공략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노력의 영역이 크죠. 재능도 당연히 크지만 노력을 해서 아는 게 많아지면 공략할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쵸. 훨씬 더 다양한 네, 영역에서 맞아. 공략할 수 있죠. 그치. 더 정밀하게. 그쵸. 프리플랍을 공격하는 게 예를 들어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공부를 하면 포스트 플랍에서도 굉장히 공격성을 갖고 공략을 많이 할 수 있겠죠. 포기를 그러니까 이 많이 사람 할 수도 약점이 있고. 계속 많이 보이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렇죠. 그 영역 자체 아는 게 사실 노력이니까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임이다. 그럼 프로포커 플레이어로서 대성을 하고 싶다면 어떤 재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부하는 재능. 공부하는 재능. 그러니까 공부는 노력으로 하기로 한 거 아, 아닌가요? 그건 노력이에요? 우리 아까 처음부터 공부는 노력으로 하자라고 지아쌤이 근데 노력 저는 프로라는 이름이 붙은 직업 중에 네. 노력 안 하는 직업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 축구 선수, 프로 야구 선수, 뭐 프로 골프 선수, 프로 바둑 기사 뭐 등등 프로라는 직업이 붙으면 당연히 그거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재능 중요하죠. 재능 중요한데 그거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재능 중에서 어떤 재능? 멘탈. 멘탈. 네, 저는 멘탈. 전 뱅크. 아, 뱅크도 빼야 돼요. 뱅크도 빼야죠. 뱅크는 외부 요소죠. 네, 외부 요소니까 저는 멘탈. 다운스윙에도 지치지 않고 실제로 다운스윙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막 주변에 물어봐요. 문제가 없어. 큰 문제가 없어. 뭔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더 하려고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멘탈이 안 좋으면 그 사이에서 막 지치고 포기하게 되고 막 이제 좀 안 좋은 선택들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막 뭐 이상한 데 가서 뭐 구슬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 뭐 어쨌든 멘탈이 좋으면 포커를 치면서 좋은 길로 갈 수 있지 않나 막 전 생각을 해서 멘탈이 조금 좀 더 확장하면 중요하다. 네. 메타인지죠. 그러네요. 메타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메타인지. 정확히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내가 네. 뭘 하고 있는지 내가 그럼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하는지 해야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사실 메타인지잖아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재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홀덤이란 게 사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은 그리고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그래서 저도 지아랑 똑같이 이제 메타인지가 제일 중요하다. 재능 중에서는. 네. 사람이 틀렸는데 틀린 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리고- 포커가 그게 또 어렵기도 네. 하고. 왜냐하면 정답을 안 하고 이게 틀린 답을 제시했는데도 포커는 성공할 때도 있잖아요. 그쵸. 사실. 네, 내 그래서- 나쁜 선택이
좋은 프로핏으로 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방금 말씀 메타인지 이런 게. 그리고 근데 이건 메타인지가 되게 높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확보돼 있는 건데 이거를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네, 싶기도 그쵸. 합니다. 근데 네. 이거는 메타인지가 이고. 높은 사람들이 자존심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자 이런 거죠. 이 사람한테 꼽혔다 이런 꼽혔다, 이런 이거. 많이 들었어요. 네, 꼽혔다가 레크팝에서 이거예요. 네. 아니면 이거 걸린다. 네. 내가 맞는데? 이런 느낌이라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고집 같은. 그렇죠, 고집에서. 그렇죠. 자 너무 세면 안 되고. 근데 이거는 메타인지 높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거도 낮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상대방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기도 하고 네. 본인이 맞는 걸 알면 네. 그냥 유들유들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치, 맞습니다.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 근데 속으로는 아닌 거 아는데 약간 이런 네. 느낌인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 뭐 메타인지. 네, 아, 좋은 거 정리하면 같아요. 되겠네. 네, 메타인지. 메타인지 저희 일단 저까지도 메타인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으로 홀덤 실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께 한마디씩 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자, 두 분 먼저 하세요. 상재 강사님 먼저 합시다. 뭐 이거는 저희 홀덤스쿨 수강하시면 홀덤 성적은 그냥 보장된다. 한국에선 적어도 보장되진 않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듣자마자 바로 잘해준다 이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전보단 무조건 보장할 수 있잖아요. 바인이 전보단. 줄어들 수는 있죠. 네, 바인이 줄거나 성적이 잘 나거나. 저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혼자 공부할 수 있으면 무조건 혼자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이거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으면. 근데 그거는 그게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죠. 혼자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위자드 노드락 기능을 활용해서 공부하고 혼자 이제 분석하고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공부라는 거 혼자 하는 게 효율이 무조건 제일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다면. 근데 이제 그게 어렵다면 본인보다 잘하는 사람이나 본인과 유사한 그런 커뮤니티 형성을 하는 게 솔직히 도움이 네.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의 의견을 물어보고 실제로 근데 이제 흔히 뭐 전업한다, 레귤러다 하는 사람들끼리의 커뮤니티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 핸드 올리고 리뷰를 많이 하거든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당연히 뭐 홀덤스쿨 들어라 이거는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커뮤니티 형성이 큰 도움이 될 거다. 근데 커뮤니티 형성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테이블에서 혼자 외롭게 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본인보다 잘하는 사람이 꼭 낀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핸들을 반드시 리뷰해라 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커뮤니티에 와서 저희 커뮤니티에 와서 질문글 쓰시면 저희 항상 잘 100점짜리 답변 해드리니까. 아니,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방에 그 숨겨져 있는 레귤러 애들이 있거든요. 네, 정말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커뮤니티는 무료인가요? 네, 오픈 닉네임만 식별 가능하게 변경하시면 저희가 질문을 다 받아드리거든요. 네, 웃음이 많은 프로도 네. 안 되고요. 네. 이제 뭐- 유하 이렇게는. 유화 되죠, 가능합니다. 유화 가능합니까? 이제 돈다발을 든 무지 이런 거 안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저희가 답변을 안 해도 거기 네. 답변하는 고수맨들이 있어요. 네. 근데 걔네가 음지 출신이긴 한데 네, 실제로. 고수맨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커뮤니티 형성을 하기 싫다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하는 친구들한테 진짜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러면서 커뮤니티 형성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고 저희 홀덤 스쿨을 하면서 정말 좀 갈피 못 잡는 분들한테 길을 되게 제시를 잘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뭐 정말 여유가 좀 되시고 뭐 시간도 되시면 저희 홀덤 스쿨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 되시더라도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핸드 리뷰 같은 건 저희가 항상 해드리고 되게 디테일하게 해드리니까 오셔서 이제 뭐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홍보였습니다. 네. 좋네요. 좋네요. 홀덤스쿨 강사님들과 함께한 팟캐스트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주 금요일에도 재미난 홀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좀 급격했네. 안녕히 계세요. 욕하지 말아주세요. 욕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꼭 살려드리고. 이거 진짜 살려야겠다. 이거 살려요.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 말아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